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만찬장에서 회담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기 전에 먼저 관련된 화면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Together we are facing the threat of the reckless and brutal regime in North Korea.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f that regime require a determined response.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has failed. Many years and it's failed. And frankly, that patience is over.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합니다. From when the U.S.-Korea trade deal was signed in 2011,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We talked last night and today about some tough trade issues like autos and steel. And I'm encouraged by President Moon's assurances that he will work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so tha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and especially automakers, can have a fair shake at dealing with South Korea. In addition, I have called on South Korea to stop enabling the export of dumped steel. These would be important steps forward in our trading relationship. Very important steps. They have to be made. 자, 조금 걱정했던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이슈를 짚어보기 전에 오늘 나온 패널분들께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번 좀 다 써주셨는데요. 우리가 보는 동안에 양지열 변호사는 문태일이라고 쓰셨습니까? 예, 네, 어떤 것 때문에? 한자를 바꾼 건 아니고요. 네. 문 대통령의 문과 영어로 디테일의 그 테일을 붙여서 문재인 대통령과 디테일. 문테일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첫 번째 치고는 저는 무난하게 첫 단추는 끼워졌다고 보는 편인데요. 네. 일단 커다란 그림이 있어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준비가 굉장히 치밀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원비어 씨 사망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예민해져 있는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줄 거고 핵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막상 미국에 갔었을 때 처음 방문했던 곳은 뭐 해병 박물관을 간다던가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사소하지만 김정숙 여사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그 방문하는 곳 가서 던지는 얘기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조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꿰어진 첫 단추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잘 준비해서 그때 뭐 저 방미하면 저 비행기 안에서 악수 문제도 잘 준비했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아마 예. 디테일하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 같고요. 전기현 평론가는 뭐 냉정하게 좀 달콤한 언약. 네. 냉정하게 좀 평가하겠습니다. 뭐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또 완벽하게 수용은 하지 않지만 당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이 정도로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네. 얘기를 다 끝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했던 것이 혹시라도 한미동맹에 금이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대등하게 악수를 하고 우리 할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거래의 달인답게 네. 미국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화답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달콤한 언약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 인생사 전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달콤한 것이지만 살다 보면 짜고 쓰고 맵고 한 일이 이제 많이 생길 것인데 실제 이제 저런 말 뒤에 구체적인 협상으로 들어갔을 때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숙제를 안고 또 돌아올 것 같다. 네네. 특히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중국 관계에서 철강 제품 수입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자주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요구를 했다는 것은 대중관계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달리 중국 문제까지도 직접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동시에 또 아무것도 아닌 결과만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풀어나갈 때 문재인 정부가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보여줘야 하는 그런 큰 과제를 안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네. 서로 뭐 달콤한 언사를 주고받았지만 그 안에 뼈가 있고 다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뭐 그건 외교적 언사는 다 포장된 건 다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손영수 국장은 시작이 반 이렇게 하셨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 무난하게 원만하게 잘 마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일단 정상회담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정상 간의 어떤 신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리베리 굿 뭐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네. 문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신뢰관계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동맹 강화라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핵심적인 코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 이런 것들을 안팎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두 정상 간에 있을 수 있는 이견 이런 부분들은 또 가리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잘 마무리된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고 이제 구체적인 강론 부분에 향후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견이 네네. 노출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어차피 뭐 협상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번에 정상회담 자체는 그러한 측면에서 시작이 반이다. 뭐 네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앞으로 또 첩첩산중 난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시작은 잘 된 것 같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이종구 실장께서는 그래서 네. 계산서라는 말은 보이는데 예. 네네. 아니 말씀하시고 예. 악수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사실 네. 근데 악수에 대한 그런 그 일화들이 지금 다른 대통령, 다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했던 일화들이 예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뭐 그런 어떤 좀 불가측한 그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역대 그렇죠. 대통령과 네네. 다르게.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그런 외교적인 언행, 또 그러니까 행동과 그런 언어를 보였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도리어 이제 우리 쪽 보면 악수도 좀 살살 악수로 이렇게 다른 어떤 네네. 그런 일화를 남기지도 않았고 또 백악관 만찬 사실 쉽지 않은데 뭐 네. 백악관 만찬을 시켜주고 또 비빔밥을 이렇게 또 만찬에 메뉴에, 올려주고 메뉴에 뭐 또 그다음에 특별히 또 왜 그 박물관도 이렇게 구경시켜줬어요. 보니까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네. 원본이 있는 방 링컨 필리핀이 룸, 방. 예, 백악관에 링컨 룸 있는, 예. 그것도 또 구경시켜줬단 말이죠. 네네네. 다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공동회담에서 우리 측과 합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표현을 두 가지를 썼어요. 뭐냐면 네. 한미 FTA 그 재협상의 가능성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확실하게 재조정한다 하는 것을 마치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그 공동 성명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좀 굳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우리 측에 대우해줬던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청구서, 계산서처럼 네네. 결국 경제 문제로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이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뭐 후한 대접을 한 것답게 계산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차재원 교수는 제가 안 보입니다만 어떤 걸 쓰셨는지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생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발등의 불은 일단 껐다. 급한 불은 껐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네네. 뭐 대북 선제
타격론도 나오고 뭐 그런 과정에서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그 견해차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놓은 것이 아니냐는 그 우려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우려에 비해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안보 리스크는 상당히 줄이는데 일단 이 그 기여한 회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 뭐 더 나아가서 이 그 안보 리스크만 줄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주도로 지금 그 대북 문제의 그 주도권을 갖고 가고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에도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에 지금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은 네. 또 이 그 한미 이 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경제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입장은 또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금 이 대북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유화 제스처로 이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 지금 한미 또 이 정상이 공이 대북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라는 부분은 이 그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짜는 없겠죠. 뭐 우리가 얻은 게 있으면 또 우리가 줘야 할 게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주고받기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차브라더스의 한 분인 차 의원께서는 그림을 또 역시 장기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차재원 교수가 상당히 이 성과를 높이 점수를 매길 줄 알고 네, 저는 모든 사물에는 또 반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재원 교수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했네요. 예, 뭐 주고받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수 같은 데 가보면은 백조가 겉으로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네. 평화롭게 떠 있는 것 같지만 밑으로는 아주 발을 열심히 져가지고 가라앉지 않게 해서 그런다고 하죠. 그렇게 예. 이제 발을 졌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두 분의 회담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요. 지금 공동 성명서 이렇게 발표해 보면 예의 한미 정상회담처럼 한미 동맹 강화, 북핵에 대한 우려, 궁극적인 해결, 그리고 한미의 공동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상당히 평화롭게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이분들이 이제 따로따로 트럼프는 영어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말로 이렇게 회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두 분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만큼 다른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역대 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그 차이가 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예컨대 북핵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 전략적 인도는 한계에 왔다. 우리는 다양한 옵션에 압박을 가해야 된다. 네. 이게 사실 다르거든요. 이거. 네네. 이 사실 다릅니다. 이게 조율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거의 언급을 안 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예. FTA가 unfair하다. 그죠? 네. 그리고 중국 철강 수입 막아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정도면 앞으로 조절하는데 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사실은. 그래서 참 밑으로는 정말로 겉으로는 상당히 평화스럽고 예우를 갖췄지만 네. 밑으로는 상당한 신경전이 오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언제나 다 그렇겠죠. 뭐 언제 그 한미 정상이 만나서 아무리 좋은 뭐 모습을 보였어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언제나 이렇게 서로 앞으로 조율해 나갈 과제가 많이 있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좀 한심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뭐 트럼프를 누가 제일 많이 닮으셨나 이렇게 뭐 혹시 악수를 누가 제일 이렇게 세게 하시는지 혹시 뭐 전계환 교수님 아니 뭐 저는 트럼프의 대통령은 악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그냥 뭐 좀 봐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사전에 보세요? 충분히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정상회담을 취임 이후에
처음 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뭐 좀 돌발적인 특이한 행동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네, 부분은 네. 미국이 좀 충분히 감안했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이제 트럼프는 이익 중심으로 가는 것 같고 그 이익이라는 것이 무형의 이익이 아니라 머니, 달러, 구체적으로 돈이라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한국 정부와 언제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줬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패널들께서 지적했듯이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돌아오고 나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야당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구체적인 사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 그러시죠. 예, 차의원 이 먼저. 트럼프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면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넥타이도 같은 파란색으로 맞추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 옷도 그렇고. 네. 또 트럼프의 부인 네. 멜라니아 멜라니아 여사도 우리 한국적 정서에 맞는 하얀 옷을 입고 네. 이런 식으로 한 걸 보면 트럼프가 악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해서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다. 이걸 좀 알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 악수로 예. 도전하면 안 된다 이걸. 그렇죠. 뭐 그리고 어떤- 한국의 정치인들은 네.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정치할 때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악력기 가지고 손에 힘부터 키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어. 왜 악수 딱 한 번 할 때 이 상대방한테 인상을 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아야아야 하고 아플 정도로 악수를 해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그런 저 기본적인 호수를 바른다 이런 거는 아마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사전에 정보를 네, 입수를 해서 네. 아 이거 내가 살살 해야지 세게 했다간 더 저쪽에서 세게 할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글쎄 어떤 뭐 악수 한번 해볼까 어떻게 악력이 어떠신지. 네, 지금 아주 많이 그- 줄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제가 2번 떨어져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 현역이 아니시라 지금. 이번에는 예, 이제 예. 뭐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로 시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몇 초 동안 잡았냐, 잡았냐, 안 잡았냐, 네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만찬장에서 보면 횟수, 여러 악수의 차례 횟수. 얘기해 보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예, 횟수가 이제 많았죠. 네.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악수에 주목해서 횟수가 눈에 띄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한 4차례 이상 이렇게 악수를 했기 때문에 네. 시간은 5번 악수 얘기했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횟수로 치면은 상당히 악수를 많이 한 편이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도 본인도 그러셨고 또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정상 간의 어떤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좀 조안점을 둬야 된다. 앞으로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뭐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두 분이 다 재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기존의 정권과는 이제 다른 정권에서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혹시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기존의 어떤 약속이라든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조약이라든가 뭐 어떤 쌓았던 관계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거를 걱정할 수도 있었거든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기서 그렇다고 무조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자니 말씀드린 것처럼 원비어 씨 사망으로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자신이 그런 강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더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식의 채소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 또 개인적인 어떤 탄생에 얽힌 역사, 과거와 미국과의 관계 같은 것 가지고 들어가면서 또 네. 가자마자 방문은 또 여수 깊은 해병대 박물관을 찾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서 자, 힘으로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야말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공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 펼쳐보였기 글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어떻게 네. 보면은 알아서 문 대통령이 해결해 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방문 치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자세한 부분들을 조율하겠지만 네. 일단 단추는 잘 끼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좀 황론 부분을 얘기해 보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뭐 북한 문제 이런 데 방점을 둔 얘기를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데서 역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그렇죠. 양국 정상이 지금 예. 각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안보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기존의 이 지금 제재 일변도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선회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화를 모셔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치를 이 지금 그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를 끌어낸 측면, 그게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방점을 찍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방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표적인 실리주의자지 않습니까? 본인이 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에서 당선된 만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진짜 뭐 아무것도 뭐 체면 가리지 않고 딱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답게 이번에도 이 자신들과 관련된 한국과 이 무역에 있어서의 이 역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 지금 미국의 이 기존의 꿀뚝 산업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문제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이 확답을 받아내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덤비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재협상 부분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게 미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 이제 한미 FTA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TF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먼저 선방을 알려서 나름대로 방안을 잘 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미국과 한국이 서로 지향하는 국익에서의 이 차이가 오늘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관해서 상당히 아주 조심스럽게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실제 공동 성명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뭐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뒤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적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 서포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한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동성명서에서 자신의 북핵에 관한 해결의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이 두 분이 회담하는 도중에 중국의 당둥은행에 대해서 돈 세탁 위험기관으로 딱 지정을 했어요. 정상회담 전에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에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정상회담 한 와중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굳이 성명서에다가 미국의 현재의 그 이 입장과 태도를 밝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상당한 그 지난번에 시진핑을 압박하기 위해서 시리아 회담 중에 공습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하여튼 대단한 협상가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도 확실히 하라 뭐 이런 압력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종걸 실장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산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처리해야 할지 이게 참 숙제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찌됐든 지금 우리 쪽에서는 사실 이제 한미 이 분담금 문제라든지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 문제들은 사실상 굉장히 이제 곤란한 문제는 맞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 많은 부분 또 설득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도. 그런데 문제는 뭐 저는 여러 패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은 좀 벌었다. 일단 이 정도의 어떤 표현이라면 생각보다 압박이 그렇게까지 막 강도가 심하진 않다고 여겨지고 어차피 한미 FTA 협상도 나프타 협상이 미국으로서는 먼저 우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프타 협상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양국 간의 어떤 재협상에 있어서의 지금 미국이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는가를 미리 또 짐작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FTA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언적인 어떤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준비할 시간 충분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면 상당 부분 뭐 좀 될 것 같고요. 분담금 문제 역시 사실 이제 이것이
당장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양국 간의 어떤 소파 협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올해 말 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래서 양쪽 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네. 그렇게 미리 겁을 막 집어먹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부담을 가질 그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이제는 뭐 상당 부분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양쪽 대통령 다 자신을 지지해준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 세력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 또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그런 그 존재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김정은과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 사실상 이 대화의 어떤 물꼬에 대해서 한미 정상간 회담 속에서 그것을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예. 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을 위해서 FTA라든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적시함으로써 양쪽 다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충분히 취했다라는 그런 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뭐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협상이 되겠지만 FTA 협상 자체를 놓고서 FTA 전체를 놓고서 재협상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청와대에서는 예. 그 한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네. FTA의 효과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그럼 공동으로 하자.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이 한미 FTA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미 뭐 재협상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그 기자회견문에서 정확하게 한미 FTA 재협상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 정도의 언급이면 상당한 강도의 언급이라고 보거든요. 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미국 내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끝났다라는 예. 그런 의미로 읽혀지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렇다면 한미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자라는 얘기도 결국은 시간을 좀 갖고 가더라도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부분에 대해서 응해서 뭔가 그럼 따져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단계에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서비스 쪽에서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그쪽을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는가 그 카드를 이제 내놓게 될 거고 네. 미국 쪽에서는 제조업, 자동차, 철강을 중심으로 한 이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쪽에 또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재협상에서도 결국은 서로 주고받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예. 이제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뭐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 네.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 철강을 콕 집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맥락도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그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 예, 네. 미국의 중서부 그쪽의 그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그러한 종사를 하는 제조업 쪽이기 예.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 이제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드 배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상회담 의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그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이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건 충분히 양해가 됐다. 이렇게 보여진다.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전계원.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좀 민감한 부분이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들어올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일단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거기에 합당한 거래를 해야 한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나 FTA 재협상을 통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일단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제 저는 경고를 했다고 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갈 거냐. 저는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한쪽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양쪽이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한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FTA 재협상이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로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재앙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네. 똑같이 FTA 요구하고 방위비 주둔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한미 간의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서 양국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은 없느냐. 네, 이번에 네. 우리가 40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런다고 약속했다는 똑같이 거죠? 예. 구글이나 뭐 예를 들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미국의 굴지의 다국지 회사가 너희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 정도 투자를 해줘서 오히려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FTA에서 오는 이해덕실의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지평을 여는 네네. 이런 협상들을 좀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느냐. 예. 개별적으로는 협상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파이를 키워서 양쪽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도 남길 수 있는 이런 전략적 접근이 문재인 예. 정부에서 필요할 것이고 예. 너무 세부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걸 무시하고 큰 판에서 한미 간의 이익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문재인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예. 관련해서는 한 가지 저도 예, 한 말씀 좀 짧게. 예. 드리면 사실상 그 공동 성명에 사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그 미국 의원들과의 그런 그 회담에서 네. 충분히 미국 정계 또 조야의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읽었으리라고 봅니다. 뭐 의원들의 어떤 질문도 아주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네. 미국을 택할 것이냐 거의 뭐 북한을 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미 간의 동맹에서의 그런 관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과의 대화를 택할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선택적 그런 질문을 받은 그런 상황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미국 그 정계가 갖고 있는 불안함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마 받아들였을 거로 예, 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전부 다 네. 끝내겠다. 나는 직접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으로 예. 또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의회주들 만났을 때 사드 배치 문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분명히 확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뭐 정상회담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김정숙 영사 행보 좀 짚어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영분이 늘 가실 때는 패션 문제가 늘 화제에 오르는데 이건 뭐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에게 한복 옷을 갑자기 선물했다고요? 이쁘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네. 갑자기 뭐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보시죠. 예, 보시는데 말씀하시고 우리 차명진 의원이 또 패션에 조예가 깊으시다 그래가지고 아니, 조회는 깊지 않고 이렇습니다. 저는 뭐 패션은 잘 모르지만 네. 저 색이 참 이쁜 색이에요. 네네네. 아마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홍화를 물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든 저 쪽빛 색깔이 저건 쪽빛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예, 홍화의 그 고운 분홍색 분홍색이죠. 색깔이 분홍색. 예, 미안합니다. 네네. 저 속에 그 버섯에서 속에 있는 네. 그 홍화의 그 분홍빛 색깔이 네. 참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렇죠. 자연 자연스러운 색깔이죠, 저거는. 색깔이어서 그게 아마 상당히 마음에 네.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 옷이 이뻐서 나 저 이쁜 옷을 입고 갔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 우리가 관전 포인트지만 네. 또 하나는 저거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네. 그 사이즈도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벗어서 이쁘다 하고 하니까 이제 벗어줬습니다. 네네. 보세요, 저기 네, 예,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네. 뭐 제가 조금은- 딱 보니까 야 역시 보면 성격으로 보면은 네. 화통한. 이 멜라니아하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고 네. 좀 샤이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네. 통이 크잖아요. 그 트럼프도 딱 정상회담하고 만찬하고 나가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예, 딱 예. 잡아서 우리를 링컨 책상 있는 3층 구경하러 갑시다. 예. 이 화통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네. 김정숙 여사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보완제 역할을 예, 예. 상당히 단단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살 악수로 이렇게 다른 어떤 네네. 그런 일화를 남기지도 않았고 또 백악관 만찬 사실 쉽지 않은데 뭐 네. 백악관 만찬을 시켜주고 또 비빔밥을 이렇게 또 만찬에 메뉴에, 올려주고 예, 메뉴에 뭐 또 그다음에 특별히 또 왜 그 박물관도 이렇게 구경시켜줬어요. 보니까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원본이 있는 방 링컨 트리티니 룸, 방, 예, 백악관에 링컨 룸 있는, 예. 그것도 또 구경시켜줬단 말이죠. 네네네. 다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공동회담에서 우리 측과 합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표현을 두 가지를 썼어요. 뭐냐면 네. 한미 FTA 그 재협상의 가능성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확실하게 재조정한다 하는 것을 마치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그 공동 성명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좀 굳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우리 측에 대우해줬던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청구서, 계산서처럼 네. 결국 경제 문제로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이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뭐 후한 대접을 한 것답게 계산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차재원 교수는 제가 안 보입니다만 어떤 걸 쓰셨는지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생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발등의 불은 일단 껐다. 급한 불은 예, 껐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네네. 뭐 대북 선제의 타격론도 나오고 뭐 그런 과정에서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그 견해차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놓은 것이 아니냐는 그 우려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우려에 비해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안보 리스크는 상당히 줄이는데 일단 기여한 회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 뭐 더 나아가서 그 안보 리스크만 줄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주도로 지금 그 대북 문제의 그 주도권을 갖고 가고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에도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에 지금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은 네. 또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경제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입장은 또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금 이 대북 문제에 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만찬장에서 회담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기 전에 먼저 관련된 화면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Together we are facing the threat of the reckless and brutal regime in North Korea.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f that regime require a determined response.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has failed. Many years and it's failed. And frankly, that patience is over.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합니다. From when the U.S.-Korea trade deal was signed in 2011,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We talked last night and today about some tough trade issues like autos and steel. And I'm encouraged by President Moon's assurances that he will work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so tha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and especially automakers, can have a fair shake at dealing with South Korea. In addition, I have called on South Korea to stop enabling the export of dumped steel. These would be important steps forward in our trading relationship. Very important steps. They have to be made. 자, 조금 걱정했던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이슈를 짚어보기 전에 오늘 나온 패널분들께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번 좀 다 써주셨는데요. 우리가 보는 동안에 양지열 변호사는 문태일이라고 쓰였습니까? 예, 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한자를 바꾼 건 아니고요. 네. 문 대통령의 문과 영어로 디테일의 그 테일을 아, 붙여서 문재인 대통령과 디테일. 문테일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첫 번째 치고는 저는 무난하게 첫 단추는 끼워졌다고 보는 편인데요. 네. 일단 커다란 그림이 있어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가 굉장히 치밀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원비어시 사망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예민해져 있는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줄 거고 핵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막상 미국에 갔었을 때 처음 방문했던 곳은 뭐 해병 박물관을 간다던가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사소하지만 김정숙 여사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그 방문하는 곳 가서 던지는 얘기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조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꿰어진 첫 단추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 잘 준비해서 그때 뭐 더 방미하시기 하면 그 비행기 안에서 악수 문제도 잘 준비했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아마 디테일하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 같고요. 전기현 평론가는 뭐 냉정하게 좀 달콤한 언약. 네. 냉정하게 좀 평가하겠습니다. 뭐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또 완벽하게 수용은 하지 않지만 당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이 정도로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네. 얘기를 다 끝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했던 것이 혹시라도 한미동맹에 금이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대등하게 악수를 하고 우리 할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거래의 달인답게 네. 미국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화답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달콤한 언약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 인생사 전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달콤한 것이지만 살다 보면 짜고 쓰고 맵고 한 일이 이제 많이 생길 것인데 실제 이제 저런 말 뒤에 구체적인 협상으로 들어갔을 때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숙제를 안고 또 돌아올 것 같다. 네네. 특히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중국 관계에서 철강 제품 수입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유화 제스처로 이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한미 또 이 정상이 공이 대북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라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짜는 없겠죠. 뭐 우리가 얻은 게 있으면 또 우리가 줘야 할 게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주고받기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차브라더스의 한 분인 차 의원께서는 그림을 또 역시 장기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차재은 교수가 상당히 이 성과를 높이 점수를 매길 줄 알고 네. 저는 모든 사물에는 또 반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재은 교수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했네요. 예, 뭐 주고받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수 같은 데 가보면은 백조가 겉으로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네. 평화롭게 떠 있는 것 같지만 밑으로는 아주 발을 열심히 져가지고 가라앉지 않게 해서 그런다고 하죠. 예. 그렇게 이제 발을 졌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두 분의 회담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요. 지금 공동 성명서 이렇게 발표해 보면 예의 한미 정상회담처럼 한미 동맹 강화, 북핵에 대한 우려, 궁극적인 해결, 그리고 한미의 공동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그냥 상당히 평화롭게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이분들이 이제 따로따로 트럼프는 영어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말로 이렇게 회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두 분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만큼 다른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역대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예컨대 북핵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 전략적 인도는 한계에 왔다. 우리는 다양한 옵션에 압박을 가해야 된다. 네. 이게 사실 다르거든요, 이거. 네네.
이 사실이 다릅니다. 이게 조율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거의 언급을 안 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예. FTA가 unfair하다. 그죠? 네. 그리고 중국 철강 수입 막아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정도면 앞으로 조절하는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자주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요구를 했다는 것은 대중관계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달리 중국 문제까지도 직접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동시에 또 아무것도 아닌 결과만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풀어나갈 때 문재인 정부가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보여줘야 하는 그런 큰 과제를 안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네. 서로 뭐 달콤한 언사를 주고받았지만 그 안에 뼈가 있고 다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뭐 그건 외교적 언사는 다 포장되는 건 다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손영수 국장은 시작이 반 이렇게 하셨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 무난하게 원만하게 잘 마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일단 정상회담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정상 간의 어떤 신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리베리 굿 뭐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네. 문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신뢰관계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동맹 강화라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핵심적인 코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 이런 것들을 안팎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두 정상 간에 있을 수 있는 이견 이런 부분들은 또 가리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잘 마무리된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고 이제 구체적인 강론 부분에 향후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견이 네네. 노출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어차피 뭐 협상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번에 정상회담 자체는 그러한 측면에서 시작이 반이다. 뭐 네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앞으로 또 첩첩산중 난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시작은 잘 된 것 같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이종구 실장께서는 그래서 네. 계산서라는 말은 보이는데 네네. 아니 말씀하시고 예. 악수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사실 네. 근데 악수에 대한 그런 그 일화들이 지금 다른 대통령, 다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했던 일화들이 예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뭐 그런 어떤 좀 불가측한 그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역대 그렇죠. 대통령과 네네. 다르게.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그런 외교적인 언행, 또 그러니까 행동과 그런 언어를 보였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도리어 이제 우리 쪽 보면 악수도